안녕하세요. 저의 한국어는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게리 카드입니다. 저는 세트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영국에서 패션 산업 쪽에서 종사하고 있는 디자이너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는 저의 디자인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그 접근 방식으로서는 굉장히 오래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관적인 방식으로 제 일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제 느낌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텍스처를 따라서 무엇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지 저의 느낌을 따라가는 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저의 커리어에 대해서 그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 일을 시작한 것은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제가 어디 사람인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해안 카보먹이라고 하는 해안 도시 출생입니다. 굉장히 청정한 해변으로 유명한 도시죠.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해변이 참 싫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해변에 나가서요 즐길 때 저는 집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슈퍼히어로라든가 이런 그 만화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그렸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저의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파이, 그러니까 공상과학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고, 지금도 공상과학 소설을 무척 즐깁니다. 제가 오늘 무엇을 하는가에서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지금 일상으로부터 끌어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을 언제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만화 캐릭터인데 제가 어렸을 때 만들었던 카툰 캐릭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열심히 그렸던 캐릭터들이죠. 저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다라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요.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가장 흥미를 느꼈던 것은요. 런던으로 이사를 간 다음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세인트 마틴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미술대학이 있죠. 그 예술대학에 가는 것이 무척 즐거웠습니다. 알렉산더 맥퀸이 당시에 가장 그 동시대를 빛낼 수 있을 만한 디자이너인데요. 세인트 마틴스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인트 마틴스에 가서요. 세인트 마틴스, 런던에서 세인트 마틴스에 소속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저기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어떤 강좌를 극장 연극 무대 디자인인데요. 제가 연극 무대 디자인 전혀 몰랐지만요. 사실 어떤 강좌에든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인트 마틴스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저에겐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했는데요. 저는 정말 다시는 연극에 관계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었습니다.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무엇을 공부했는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디자인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죠.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가, 무엇을 만드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자꾸 취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가가 아니어도요. 그 극장을 설계한다라든가 건축가인데 다른 일을 한다라든가 이런 거죠. 제가 중얼중얼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접근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것들을 디자인했습니다. 제가 일러스트레이터였기 때문에요.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커리어를 추구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뜨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만들기 시작했죠. 이제 사진가인 친구들을 위해서 뭘 만들기 시작했었습니다. 마틴 어웨인을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마틴 어웨인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사진 작가입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뭔가 전혀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드피스라든가 뭐 이런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제이콥슨이라고 하는 제 굉장히 좋은 친구를 위해서 제가 작품을 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카프카 펭귄으로 되어 있는 북커버입니다. 이 커버 디자인을 제가 했는데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을 위해서요. 제가 커버 디자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했던 가장 커머셜한 첫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커머셜 월드에 제가 진입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에디터와 관련된 에디터 이름을 기자 말씀드린 데이 제이콥 서튼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머티리얼을 중심으로 두고 그 일을 하는 거죠. 머티리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 가지 텍스처라든가 어떤 느낌이 나오는 건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니콜라 포머케티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니콜라 포머케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레이디 가가 스타일리스트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분을 페이스북에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때 마이스페이스죠.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새로운 접근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요. 정말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내 작품 봤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한번 같이 일해봤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진출했었습니다. 맥캐티라든가 디마티라든가 이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에게 직접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요. 일을 받았었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커리어를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데요. 제가 대학을 다녔을 때 마스킹 테이프를 통해서 만든 것은요. 너무너무 방해가 될 수 있다. 다른 소재를 담아서 그 이야기를 담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마스킹 테이프를 통해서 제가 커리어를 만든 사람이니까 저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런던 매거진 쪽으로 작업을 마쳐요. 니콜라 포머케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가와 같이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 기간은요. 저를 찾아가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캐리 먼데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카세트 플레이어라고 하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작가인데요. 제가 이 작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롭이라든가 세트를 이 작가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저의 예술계의 남매와 같다로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 이 캠페인 같은 경우는요, 커스튬인데요. 굉장히 많은 커스튬을 제가 제작해왔습니다. 세트 디자인도 제가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정말 열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요, 커스튬을 에디토리얼 목적으로요, 에디토리얼 계제를 목적으로 해서 커스튬을 만든 것입니다. 이게 제가 극장 무대, 연극 무대, 티어터 디자인에서 온 경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교육, 제가 어떤 전공을 했는가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은요, 마치 게임과 같은 식으로요, 얼마나 모델에 많이 입힐 수 있는 것입니다. 모델이 정말 분노해서 이 세트장을 떠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씌울 수 있겠는가를 가지고 그런 게임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불쌍한 아가씨 같은 경우는요,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석 장식이고요. 여기 보석을 손가락에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부분이 보석이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의상 같은 경우는요, 한 $1,000어치의 야채, 채소를 가지고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에디토리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스퍼레이션은 어디서 받았는가? 저는 이 여성 같은 경우 이렇게 이상한 세계 속에서 이 여성이 같이 그냥 버려져 있는 것처럼 있는데요. 이 버려져 있는 여성이 거의 정신이 잃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작품을 디자인할 때 그런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환상적인 세계가 있는데요. 마치 결혼기념 케이크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세계가 있는데요. 갑자기 자신의 알터 에고를 깨나가는 그런 장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사람들이 거의 길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세계를 창출하는 것,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이 스토리 같은 경우는 믹 나이트와 같이 했습니다. 또 디노스 채트만 브라더스 아시죠? 그 중에 디노스 채트만과 했던 작업입니다. 제가 디자인 요청을 받았는데요. 디노스 차트만의 딸이 가지고 있는 인형의 집이 있습니다. 인형의 집으로부터 인스피레이션을 받아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물의 공간에 있어서의 인형의 집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만의 딸의 인형의 집을 가지고요, 실제 공간에서요, 이 인형의 집을 만들어서요, 에디토리얼로 작품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라고 하는 작품에서 에디토리얼 쪽을 실렸었습니다. 이 작품도 제가 이제 함께 많이 작업하고 있는 작가인데요. 지금 팀 워커라고 하는 작가와 함께 했던 작품입니다. 영국의 사이카델리아, 그리고 또 비트, 이런 것들을 강조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탈리아의 어떤 현장에서 코플리아라고 하는 현장에 가서요, 이 사이카델릭한 장면을 설계를 했습니다.
정말 저한테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건요. 제 커리어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관계를 창출하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즉 제가 그 작업했던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작가는요. 제이콥슨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작가죠. 지금도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리고 그 판타스틱한 작품들을 함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알프스에 가서요. 이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머티리얼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가 제 마음에 드는 이유는 저희가 오스트리아 알프스에 갈 때 그 머티리얼을 가져다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식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러한 얼음 장식 같은 걸 만들고요. 여러 가지 다른 시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지금도 같이 작업하는 작가고요. 여기 보실까요? 제가 그 경매 사이트에 내놓은 신발인데요. 저희가 하던지 프랙티스인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재미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프랙티스를 좀 해보자라고 했고요. 제가 몇 가지 프롭을 가지고 오고 그 스튜디오에 가서요.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실험을 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에 들었던 그런 소재들을요. 일부 제가 지금 바깥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제이콥슨과의 작품이고요. 이 작가 같은 경우 콤데가르손 같은 경우 제가 작품을 잘합니다. 콤데가르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고객인데요. 이 콤데가르손 같은 경우는요. 작가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줍니다. 이런 커머셜한 고객들 중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자유를 주는 고객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화의 테마를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전개시켰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시기의 빅토리아 왕조기의 그 작품들을 가지고요. 동화들의 이야기를 몇 개 주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커머셜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프로젝트는 디자인에 대한 저의 접근 방식을 총화해 준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멋진 고객이 컴데가르송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도 사실 그림도 많이 그립니다. 페인트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 스튜디오에서 그린 겁니다. 제 목적은요. 모든 것들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뭔가 이 전시회에 기여를 했는데요. 제 역할은요. 전시된 모든 각기 다른 패션 사진가들이 만든 작품 자체를 제가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종의 방법을 통해서요. 뭔가 집결된 오브제를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작품을 이렇게 해석했죠.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또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이었는데요. 제가 다양한 종류의 스와치 시계를 한번 또 직접 모델링 해봤었습니다. 역시 에디토리얼인데요. 아주 환상의 기회였습니다. 제가 정말 좋았던 것은요. 디자이너로서 제 직업에 대해서 정말 좋은 것은요. 너무나도 다양한 종류의 생각, 다양한 종류의 사고를 제 나름대로 투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계를 디자인했다가 또 가게를 직접 제가 또 세트 디자인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또 어떨 때는 소품, 의상, 디자인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제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좋냐면요. 너무나도 다른 종류의 미디엄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은 매장 인테리어나 원단 프린트, 스와치 시계 디자인 말고 미래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했던 일을 재해석할 수 있는 게 바로 디자이너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머티리얼 중에 하나, 저는 온갖 재료 다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바로 플라신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G키 스타일로 제가 플라신을 정말 좋아하는 재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또 가장 좋아하는 프로젝트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케이브인데요. 한 3톤 정도 되는 하얀색의 플라신을 활용을 했습니다.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동굴 형태인데요. 한 수천 냄새를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3톤에 해당하는 플라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전시회에 갔다 온다면 사람들이 정말 끔찍한 냄새야. 어떤 그런 냄새가 있을 수가 있어. 하지만 저는요. 이 냄새를 맡으면서 어린 시절을 회상할 수가 있어서 정말 좋았고 가장 좋아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3천여 개의 얼굴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우연히 지금 보시는 이 구조를 자세히 보면은요. 누군가가 이걸 팔았습니다. 제 친구의 친구가요. 그리고 이걸 또 재해석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매장을 위해서요. 저에게 혹시 관심 있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 나도 지금 실험 중이니까 한번 해볼게 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프로젝트가 오늘날까지 가장 좋아하는 프로젝트 LNCC 프로젝트가 되었죠. LNCC는 의류 편집숍 브랜드인데요. 런던에 있는 브랜드 의류 편집숍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요. 뭔가 여러분들의 경험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의 온도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의 편견이나 생각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한쪽 갈 때마다요. 어떤 데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들고 또 다른 데 가서 으시으시한 무시무시한 느낌이 들죠. 장소에 따라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각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언제는 정말 너무 내가 환영받다. 아주 정말 이 기분 좋은 느낌이 들고요. 어떤 데 가서 어떤 적대감을 느끼는 것이죠.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방인데요. 제가 디자이너로서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거의 라코엔즈인데요. 이거는요. 아주 유명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관심을 전 세계적으로 제가 받았던 플랫폼이었죠. 그래서 이 결과로서 올해의 디자인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영예로운 상이었죠. 런던에서요. 최고의 상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저에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죠. 이 2012년 디자인 어워드 후보까지도 올라갔고 제가 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HN 그룹에서 또 의뢰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이 아이디어는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거의 LNCC 의류 편집숍의 자매 회사 같은 곳입니다. 제가 LNCC를 통해서 배웠던 경험을 이 HN 그룹 쪽에다 그대로 또 적용을 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요. 바로 이 박스를 통해서요. 이 박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뭔가 각기 다른 종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죠. 모험적으로요. 이 쉐입을 갖다 제가 마음껏 확대시키기도 하고 접기도 하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간도 만들기도 하고요. 또 뭔가 걸 수 있는 장소도 만들기도 하고요. 또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요. 실질적으로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의 큐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이게 뭔가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 큐브 형태가 계속 열리는 모양도 됐다가 또 형태가 달라지니까요.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것은요. 제 커리어 동안에 정말 아주 흥미롭게 전개가 되었었습니다. 정말 변덕스럽기도 하고요. 제 커리어가요. 처음에는 무대 세트장 전시하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하다가 모든 업무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아이디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봅니다. 제 색깔을 계속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요, 제가 로버 크리스마스 트리도 또 해봤고요. 차 장식도 해봤고요. 또 복소카 부품을 갖고 제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복소 차에 가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 부품들을 가지고요. 또 크리스마스 트리를 또 만들었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가 정말 좋았던 것은요. 여기 보면은요, 이 자동차 부품들이 어떻게 크리스마스 트리로 변형될 수 있는가. 아침 8시, 밤 완전히 달라집니다. 밤이 되면 아침엔 분명히 자동차 부품들이 밤에는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 부품들이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마치 조명도 나오고 빛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정말 흥미롭게 계속해서 뭔가 변형되는 모양이었죠. 우연히 또 여기 차에다 또 연결시켜서 전력을 또 공급했었습니다. 전기차였었죠. 예, 이렇게 되면은 전기차 부품이기 때문에 결국은 트리가 또 전기가 오고요. 아직도 여전히 일러스트레이트 합니다. 제가 일러스트레이트 원래 되고 싶었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제 첫사랑은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요. 여전히 이 사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좀 웃기게 생겼죠? 이상하죠? 그런데요, 이것은 그 애완동물 중에서요, 아주 특이한 동물입니다. 레오파드라는 건데요.
이 모습 또 제가 최근에 했던 건데요. 제가 하는 일들을 좀 더 확대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브랜드까지도. 게리 카드라는 사람. 아, 이 사람이 티셔츠를 갖고 이런 일을 했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시도를 해봅니다.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데 뭔가 기괴하면서도 또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뭔가 티셔츠도 만들고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죠. 지금 보시는 이 프로젝트는요, 고정된 그 시각이죠. 그래서 그 영국에 있는 한 매장을 위해서 제가 티셔츠 디자인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각기 다른 종류의 칼라 펜슬 색연필을 갖고 제가 한번 그려봤었습니다. 관심을 끌지 않습니까? 아주 웃긴 모양이죠. 여성인데요. 이렇게 좀 부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성 얼굴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어필을 느끼지 않습니까? 룰라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보시면요, 패션 일러스트레이터 모양을 갖고 있고요. 런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패션 일러스트레이트 갤러리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이죠. 그다음 또 다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상업적인 거 말고도요, 저는 또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탐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가, 제가 어떠한 것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가, 계속 저는요, 모색하고 또 탐구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얼마 전에 제 개인적인 예술 작품을 전시했던 쇼를 위해 만든 작품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주제들을 모두 다 모아뒀습니다. 지난 6년 동안에 했던 작품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다 모아두었죠. 저는 이것을요, 그 놀이동산을 포기하는, 저버리는 아이디어다,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만화 주인공에서 나오는 것들, 그런데 만화 주인공이 어딘가에 버려진 모습들이죠. 마치 폼페이 버려진 그 도시 같은 거죠. 왜 이러한 것들이 그냥 버려져 있을까? 왜 이랬을까? 그리고 이들은 누구일까? 이런 주제를 계속해서 탐험을 해봤었습니다. 이 시도를 통해서요,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모색을 했었죠. 계속해서 저는요, 초기부터 시작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건 마스킹 테이프를 또 통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재료 중에 하나가 마스킹 테이프인데요. 이 단골 재료 마스킹 테이프를 통해서요, 다양한 제품을 또 만들었습니다. 제스민 아이라는 건데 마치 플라스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작품이죠. 클러스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환상의 경험이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갖고 다양한 제품을 만든 경험 자체가요.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로서 제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요, 이 마스킹 테이프를 갖고 정말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입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틀 그레인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것도 설명할 때요. 그러니까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이제 컬렉션에서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인 이미지를 봤을 때는요, 실제로 이 멋진 것들 굉장히 만드는데 많은 시간 걸렸습니다만 이미지로 충분히 보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멋진 사진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서 찍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헤럴드 그 디자인 포럼의 그 모든 여러분들께서 저를 이렇게 연설에서 초대해 주신 점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Hi there. 안녕하십니까? Hello, so. I took this photograph yesterday. 제가 이 사진 어제 촬영했습니다. Top of the tower on the hill. 남산 타워에 올라가서요. 사실 오늘 어제 와서요. 거기까지를 여행해보실 고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게빈 휴즈고요. 에이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에이컴은 환경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프라부터 건축,
그 디자인, 그리고 또 랜드스케이프에 이르기까지 그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런던 올림픽 기간 중에는 저희가 마스터 플랜 작성하는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스트래티지 플러스라고 하는 프랙티스가 저희가 있고요. 우리의 활동에서의 포커스는요, 연구 기반의 고객을 위한 디자인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조직에서요, 조직의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보고요. 실제 물질적인 구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조직 내에서 어떻게 상호 연계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활동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작업 그리고 또 고객과 연계를 하는 것, 그러니까 연구와 전략의 설정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단선적인 선형적인 구조가 아니라 총합적인 구조를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의 제가 발표를 통해서 그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첫 번째는 명징성, clarity입니다. 디자인에 있어서는요. 모든 디자인은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 공간에서 어떻게 상호 연계성을 찾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직관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찾아다닐 수 있고 내비게이션 할 수 있고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디자이너로서 우리가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 공간에 오는 것을 좋아하고요.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인데요.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작업을 하는 데서 언제나 반드시 많은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이너들이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 활동들에 대해서 몇 년간의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비판인가, 크리틱인가? 제가 생각하는 조직 전체로 봤을 때요. 고객이 가장 중요하다. 언제나 고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으로부터 어떻게 최선의 반응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비즈니스에서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고객의 어떤 교훈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요. 이 교훈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요, 장기적으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고객에게 말씀을 한번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 프로젝트를 했을 때 들은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다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메시지 섹션을 보시자면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연결되는 것이죠. 좋은 디자인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은 예산으로 더 많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 고객의 그 증언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또 크리틱 중에서요. 프로젝트 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디자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 협업적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그 싱글한 단위가 있거나 메인 단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와가지고요. 디자인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그리고 그 궁극적인 법을 함께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작업, 제 프로젝트에서 런던에서 하고 있는 작업들을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저는요, 가장 주요한 비평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 작업에 있어서 시간의 지나감에 따라서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솔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솔직할 필요가 있다. 제가 가장 굉장히 중요한 비평가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사실 여기서부터는요, 그까지 많이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인즈 프로젝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인즈 잘 아시죠? 지금 식품 산업에 있는 굉장히 유수의 기업입니다. 토마토 케첩, 하인즈 케첩으로 가장 유명한 기업입니다. 이 식품 회사와 함께 네덜란드에서요, 저희가 나인헬건에서의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이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여기에 보시겠지만요. 우리가 이 비즈니스에 이제 들어와서요. 그 브랜드가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 스토리를 보면서요. 헤인즈와 관련된 스토리도 보고요. 지금 현황도 보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품, 피지컬 프로덕트를 보고요. 인터랙티브한 요소들을 가지고 오고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직접 느껴보고 만져볼 수 있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과 관련된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만약에 굉장히 특별한 고객의 방문이 있다든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든가 그럼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조명도 바꾸고요. 이 섹션에서 메시징도 바꿀 수가 있도록 가변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섹션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컨퍼런스 시설인데요. 이제 가변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개방형으로 해서요, 크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타운홀과 형식의 굉장히 큰 회의가 가능한 공간이 됩니다. 지하에 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제가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공간을 지나가고 모든 층들이 계단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면서 업무 공간이 공용의 중앙 공간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또 업무 지원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공식적인 회의실들이 들어 있고요. 되게 중앙화되어 있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들과 공급자들과 들어와서요 회의를 하고 마케팅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 중앙 공간을 통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예인데요. 최상층입니다. 지금 측면 쪽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여기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직관적인 공간이기 때문에요. 헤인즈의 브랜드 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테이블이 있습니다만 공용 공간으로 빨간색 테이블이 있습니다. 특정한 부처의 공간이 아니고요. 공용으로서 협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공간입니다. 파란색, 하늘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포멀 세팅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약간 1대1 미팅을 할 때 약간의 프라이버시가 있는 공간이고요.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공식적인 회의 시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메시지, 하인즈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요. 이러한 물리적인 공간을 디자인하고 심미적인 부분들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아주 솔직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치스러운 소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담백한 그러니까 어너스트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소재 그래서 하인즈가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서의 철학과 연결될 수 있을 만한 담백한 소재를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또 이런 사무실들에서의 인테그레이션의 수준을 굉장히 높도록 해서 협업적인 회의가 진행될 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중간 공간에 대해서 중앙 공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주 공식적인 세팅에 있어서는요. 옆에 유리벽이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유리벽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유리벽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 중앙회의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품회사에서 당연하겠습니다만 일단 식당 시설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식당층에서는요. 건물에서는요. 전체 1층을 보조시설들과 함께 식당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1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한 층씩 올라가게 되면서 업무층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빌딩의 개소식입니다. 네덜란드 국왕폐하께서 오셨고요. 그래서 개소식에 직접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 중앙 공간을 지금 활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굉장히 큰 회의라든가 큰 이벤트라든가 그룹 및 이벤트 이런 것들을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단 쪽에서도요 서서요 내려다볼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웨스트 힐 초등학교, 런던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웨스트 힐 초등학교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 힐 학교는요. 빅토리아식 고풍의 건물이고요. 붉은색 벽돌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초등학교였죠. 그런데요. 다민족 또 다인종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였습니다. 소외계층 배경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지금 몇 개 사진을 제가 찍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전의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주 전형적인 좀 구식 모델의 영국 좀 오래된 그런 학교 모습이죠. 보시면은요, 그냥 중앙에 모두 다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낮에도 좀 빛이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집회 같은 것들이 많이 열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체육도 합니다. 대강당 같은 데서요. 그런데요, 저희 그 교육 담당팀에서요, 같이 뭔가 좀 더 새롭게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그 지방 당국 쪽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요, 좀 더 한번 인테리어 공간을 바꿔보자.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먼저 이 학교에 대한 이해를 좀 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어떠한 것을 원할까. 그리고 또 학교라는 것은 원래 창의력과 꿈이 가득해 되는 공간이죠. 그래서 좀 더 좀 풍요로운 색채로 한번 좀 바꿔보자. 지금 보시는 것은요, 사실 교도소 같은 느낌도 들죠. 그런데 학교의 원래 목표는 뭡니까? 선생님들이 가리키는 모든 교훈들을 학생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공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 누구도요, 이 학생들이 배움에서 뒤처지거나 혹은 선생님들이 가리키고자 하는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안 되겠죠. 무엇보다 학교는 좀 더 유연해져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어떤 물리적인 환경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또 스승의 입장에서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요, 서로 만반의 준비를 갖고 서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학교 자체 새롭게 디자인하기로 했었습니다. 일단 기능을 좀 더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공간을요, 아까 보셨던 그 비포 사진의 교도소 같은 감시체계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좀 더 유연하게 뭔가 다르게 보여줬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바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가장 뭡니까? 어떤 가구를 좋아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색채, 학생들이 좋아하는 모습, 학생들이 좋아하는 걸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감성과 상상력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었던 것이죠. 에밀리오 리오의 그 색채감도 좀 집어넣고요. 여기 보세요. 지금 스테인글라스로 통해서 유리창문에 빛이 비추어서 색 그림자를 만들고 지나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공간 자체가 어땠습니까? 분명히 달라졌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이 학교 자체가 뭔가 서로 연계성을 가질 수 있을까, 커넥션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그 점을 강조했었죠. 또 여기 보세요. 어떻습니까? 공간을 통해서 서로 뭔가 순환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다면은 이 팩터라고 할 때는요, 어떤 것을 말합니까? 무엇보다 물리적인 공간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모든 팩터들이 서로 같이 공존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같이 뭔가 순환을 해야 됩니다. 공간이 주는 위력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공간 자체를 잘 구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구 자체 배치도 좀 더 유연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뭔가 그림자나 이러한 색깔도 좀 더 다양하게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 가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파란색은 아주 액티브한 존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랄까 뭐 이런 것 자체가 아주 액티브하게 만들었고요. 가운데 이 붉은색은요, 가장 큰 공간입니다. 발표하고 토론하고 또 이런 공간이죠. 이런 공간들은요, 더블 클래스도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조용한 공간을 또 만들었죠. 제 오른쪽이었습니다. 각 개개인들 혼자서 있거나 뭐 1대1 교육을 받거나 혹은 뭐 1대1로 토론을 하거나 이런 공간, 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색깔도 저희가 좀 더 새로운 색채, 아이들을 위한 색채로 바꿨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세 가지 그 공간 구분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색채도 초록색, 붉은색, 노란색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자, 이제 바뀐 모습입니다. 과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가구 자체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훨씬 더 밝아졌죠. 이 센터 스페이스, 가운데 있는 공간도 달라졌습니다. 선생님들이요, 지금 마치 발표하는 모습 갖고 있고 학생들이 모여서 듣고 있습니다. 색채감도 훨씬 밝아졌고요. 또 이 빛이 들어와서요, 아주 밝아졌어요. 그래서 교실 자체가 훨씬 더 밝아졌습니다. 지금 뒤에서 또 찍은 사진인데 어떻습니까? 훨씬 더 달라졌죠? 지금 보시는 거 다이어그램입니다. 분명히 뭔가 순환되는 느낌이 들죠. 공간이 주는 위력이 훨씬 더 순환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 근처를 걸어 다닐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훨씬 더 어떤 자석과 같은 게
강하게 끌어당기는 느낌도 있습니다. 역시 지금 보시는 것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뭔가 설명을 하고 있는 공간이죠. 그럼 보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뒤로 돌아서 또 얼마든지 센터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또 뒤쪽에서 선생님들이 또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가구 예입니다. 아주 새로운 탄생과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단순하게 책상이 아닙니다. 밑에다 저장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뭔가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죠.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요, 아이들이 모든 뭐 학습 용품이랄까, 뭐 모든 그런 문구용품을 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선생님들이 정말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또 학생들이 뭐 책이랄까 이런 거 어떻게 보관을 할까 했죠. 그래서 저희가 따로 공간을 또 만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 모든 물건들을 한쪽에다 모아둘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또 쓰레기입니다. 이 백들을 또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혹시 애들이 쓰레기 수거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이 쓰레기 봉투까지도 제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를 쭉 쌓아둔 모습인데요.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은 아주 재미있게 흥미롭게 학생들이 의자를 접을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또 공간을 또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교실 뒤쪽에다 의자를 다 모아둘 수도 있고요. 또 세팅 자체가요, 훨씬 더 자유자재로 우리가 배치할 수 있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세팅입니다. 어떤 식으로 또 공간을 배치했는지요. 세부적으로 여기 보시면 또 배너도 걸어놓을 수도 있고요. 색깔 자체도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까 제가 처음에 구분했던 이 세 가지 유형으로서 색깔도 구분을 해두었고요. 또 유리창입니다. 아주 간단한 모양이겠지만요, 좀 더 투명하게 우리가 유리창을 만들어서요, 색채감도 좀 더 강조했고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생님들은요, 정말 이 학교 자체가 완전히 변형을 했다. 공간 자체도 달라지고 또 모든 게 좀 학교 자체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각 교실마다요, 모두 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바로 여기야.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정말 수업을 하고 싶게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좀 더 학생들이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영감을 받았던 부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악, 디자인, 미술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제품, 모든 것들로부터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웹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그 링크를 통해서 지금 연계가 지금 링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스타프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는 세션입니다. 제가 여러 연사들을 초청을 했어요. 스타프에서 그 자신들이 본 것, 자신들이 영감을 받았던 것, 이런 것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연하도록요. 그리고 여기 보는 것은요, 몇 가지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했던 스타프 세션에서 발표했었던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런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저는 런던이 사실 굉장히 싫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하지만 저는 지금 런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런던이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고,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것들이 공존하고, 공용 공간이라는요, 공적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무료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트 게이지라고 하는 곳이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은요, 런던에서의 유머 감각이 굉장히 있는 도시죠. 빌딩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모던한, 울트라 모던한 런던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런던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광대한 세팅입니다. 그런 점에 사람을 압도할 수 있을 만한 성격을 가진 것이 런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게리톤과 저는요, 스코틀랜드에 돌아가서 휴양하는 것을 무척 즐깁니다. 저는 스코틀랜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이러한 제가 목이 빨개지도록이죠. 시골 사람처럼 태우면서 즐기는 것도 좋아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언제나 파트너들에게서 어떤 의미 있는 디자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디자인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 작업하는 가운데 양자가 모두 즐거운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전혀 언제든지 여기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다든가 저에게 질문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지금 여기 주소 보여드렸으니까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